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20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20화. 홍산만마전 대전에는 혈무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마귀와 아수라 혈기로 대전은 거의 폭발 지경이었으나 대전 중앙에는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홀로 유일하게 황금색 광채가 중앙에서 근거리로 휘젓고 있었다. 허허, 자세히 보니 황금색 광채 곁으로 거대한 늑대, 그것도 붉은색 늑대 무리가 쓰러져 있었으며 지금도 이 현랑의 무리는 황금색 광채와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과도 같았으니 이런 대천 축국의 코끼리와도 같은 덩치 큰 현랑은 사방으로 피를 뿌리는 것이다. 이들의 싸움은 일방적인 구타에 지나지 않았으며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대전에 북 터지는 소리가 장렬하였다. 아니, 소리는 북 터지는 소리였으나 실은 이 북 찢어지는 소리가 현랑들이 사람의 권에 의해 결단하는 소리였다.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깨갱 깨갱 깨갱깽깽깽 스스슥 착 휙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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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갱 깨갱 깨갱깽깽깽깽깽 황금색 광채에서 팔과 같은 신형이 나와서 호룡수라는 강호 무림의 희대 금나스로 거대한 현랑 한 마리의 꼬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 현랑을 잡아 끌어서 회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허허, 집채만한 현랑이 빙글빙글 돌면서 또 다른 현랑 무리를 들이받았으며 이에 현랑들은 부딪혀 날아갔으니 나중에는 황금색 광채에 잡혀 돌고 있었던 현랑은 대전 끝으로 날아가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스스슥 착 휙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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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갱 깨갱 깨갱깽깽 깽깽 휙 슈슈슈슈슈슈 팍쿵 현랑의 두목과 6마리 현랑만 남게 되었다. 사방으로 17마리의 현랑이 죽어 있었으니 대전은 피비린내가 진동하였다. 허허, 이처럼 강호사의 현랑 열사가 있었을까? 대막 현랑은 일반인에게 곰이나 사자보다 더욱 무서운 존재였다. 이 현랑은 식인도 주저하지 않았으니 한 마리의 크기가 대천축국의 코끼리와도 같았기 때문에 그들의 흉폭성은 능히 맹수 중 단연 으뜸이리라. 성인 한 명을 일각도 되지 않고 모두 먹어 치울 수 있는 강력한 야수성과 식성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대막 현랑이었다. 아무튼 현랑은 이제 고작 6마리가 남은 상태였는데 이들은 이번에 무지막지한 전투력으로 다소 기세가 작아졌지만 이 녀석들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숙명고에 의해 지배받고 있어서 사실 녀석들은 겁을 상실한 상태였으니 후후후후 무엇 하느냐? 너희의 먹거리가 아직도 건재하구나. 난 사지가 멀쩡하니 말이다. 이거는 현랑들을 쓸어보며 놀리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건의 신형에서는 황금색 금광이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냥 조금 어두운 대전에서 일반인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오히려 현랑들의 눈에서 강력한 혈광이 흘러나왔으니 이는 매우 위협적이었다. 이봐, 대장. 우리 한 번에 끝내자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수로 한 번에 가자. 이건의 동료인지 현랑들의 대장으로 보인 녀석은 타타타다닥 타타타타타 파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현랑의 대장은 이건을 향해 달려오다가 휘어오른 후에 순간 사라졌다. 허허허 현랑이라는 녀석이 이영환이라니 참 어이가 없군. 하지만 대단한데. 이거는 팔짱을 끼고 현랑의 무리를 그냥 지켜보았다. 이때 현랑 무리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졌으니 이전에는 대장 현랑을 그냥 지켜보며 어슬렁어슬렁하는 모습이었으나 이 현랑들도 바쁘게 뛰어다녔으니 이들 녀석은 진법을 아는 녀석들인가? 허허, 맹수들이. 참, 살다 홍산만마전이 거악이고 악의 근원인 아수라 혈계의 근원지라는 것을 알겠다마는 현랑이 오행진법을 알고 번갈아가며 오방을 점하고 나와 거리를 좁혀오다니 타타타타타타타탁 타타타타타타탁 타타타타타타탁 휙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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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콩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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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
한 번에 하자고 하자니까 나 스스스 휙 퍽 헉 이크 주르륵. 호련히 나타난 대장 혈랑의 앞발이 이건의 옆구리를 후렸고 이건은 이에 타격을 입어 대여섯 장 주르륵하고 밀려났다. 제법이다. 옆구리가 아려오는군. 5마리는 오방을 왔다 갔다 하며 나의 시야를 가린 후 대장이 나의 옆구리를 후렸다. 그렇다면 팍팍 팍팍팍팍팍팍 타닥타타타타타타타타닥. 지금 이 혈랑들은 숙명고의 통제를 받고 있었지만 녀석들이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수로 수위를 조절하며 이건에게 달려들었고 혈랑들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모종의 수를 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건 또한 모력이라면 다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하늘의 꾀가 있었으니 휙! 팍! 깨킹깽! 팡! 주르륵! 혈랑 하나가 이건에 출수된 권에 의해 옆구리를 맞아 날아갔고 결국 멀리 떨어진 벽에 부딪히고 미끄러져 내렸다. 역시 혈랑은 죽은 것이다. 하지만 혈랑들은 동료 하나가 죽고 이건에게 모두 하나같이 달려들었으니 진퇴양난이었나. 이건은 피할 수 없어 혈랑들은 지나쳤고 이건의 좌측 어깨와 이건의 우측 팔은 옷이 찢기고 상처를 크게 입었다. 그의 우측 팔은 혈랑의 발톱에 의해 핥혀져서 그의 팔뚝에서 피가 새 줄기를 따라 맺혀 있었다. 그러나 이건의 어깨는 살덩이가 떨어져 나갔고 파인 그의 어깨에서 핏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를 노려보고 있었던 혈랑들의 대장은 무언가 질겅질겅 씹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건의 살덩이였던 것으로 보였다. 후후후후 재미있군. 이때 휙휙휙휙휙휙휙 휘익 휙휙휙휙 슈슈슈슈 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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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액. 혈랑은 빠르게 달려서 뒤로 물러났으며 그 사이로 거대한 부가 이건에게 떨어져 내렸는데 이건의 체력을 소모하게 만들려고 거대한 기관을 움직이는 것 같았으니 이에 이건은 임기응변으로 보보열람이라는 보법을 급히 밟았다. 이 보법은 중원 무공의 상쾌를 가진 것이 아니라 도술에 입각한 동방제국의 법술과도 같은 기반의 보법이었다. 상황은 이러했으니 이건은 현재 그림과 같이 보보를 밟았으며 그의 신형은 흩어지는 연기와도 같았다. 공중에서는 거대한 도끼가 쏟아져 내렸는데 이 부들은 마치 협곡을 지나는 병사에게 떨어져 내리는 돌덩이와도 같았다. 좌우로 피할 수 없고 오직 전진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건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이 그의 보보는 중원의 무공으로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보법이 아니었다. 그의 신형은 마치 저녁의 군진 마을에서 저녁밥을 짓기 위한 굴뚝 연기와도 같았다. 그러니 퍽퍽퍽퍽퍽퍽퍽퍽 퍽퍽퍽퍽퍽퍽퍽. 이건의 신형을 건드린 거대한 부는 그대로 이건의 신형을 지나 바닥에 꽂혔으며 거대한 부가 이건의 신형을 건드렸을 때 팟 소리를 내었고 이건은 연기처럼 흩어지며 사라질 때 도끼는 바닥으로 곤두박질하며 바닥에 꽂히거나 결단내었으니 팡팡팡팡팡 퍽퍽퍽퍽퍽퍽퍽퍽 퍽퍽퍽퍽퍽퍽퍽. 이거는 순간 멈추어 섰으며 여의 혼천대력. 이거는 쌍수를 구부리고 손바닥을 펴며 위아래로 마주하였고 제천녀 의 대화총력 금멸천 쿵 파악. 이거는 쌍수를 좌우로 신속하게 펼쳤고 그는 우측 다리를 들어서 대전 바닥을 힘껏 밟았다. 허허, 이런 일이 이건의 밟은 자리에서 병력탄이 터지는 것과 같이 붉은색 불빛이 일어났으며 순간 거대한 폭발력은 이건을 중심으로 전후사방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원을 그리며 붉은색 불길이 퍼져나갔으니 이 거대한 불길은 강력한 폭발력을 간직한 채 사방으로 밀어냈는데 물론 이를 보고 있었던 5마리 혈랑은 불길 앞에 불이 붙었으며 또한 제가 되어 휩쓸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중에서 떨어져 내렸던 도끼들도 이 불길을 피해갈 수 없었으니 불길의 다음과 동시에 제가 되어 휩쓸려 버렸다. 또한 이 거대한 불길은 다시 이건에게 빨려들었는데 이 모든 시간이 총각이었으며 이는 거짓말과도 같이 고요하게 잠잠해졌으니 대전은 한동안 고요했다. 다만 현재 이건의 신형은 온전하였지만 그의 옷들은 군데군데 찢겨 있어서
꼭 넉마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건의 어깨를 보라. 그리고 이건의 우측 팔뚝을 보라. 이건의 좌측 어깨와 우측 팔뚝은 너무도 멀쩡한 모습이었으니 짝짝짝짝짝짝짝짝짝 큰 대전에 박수하는 소리가 났다. 대단하다. 대단해. 홍산만마전의 전주로 너희 무공의 경의를 피한다. 역시 홍산에서 출발한 홍익조화문의 무술은 대단하구나. 물론 대전에서 울리는 소리는 여전히 전설의 육합전성이었다. 홍산에서 출발했다고? 그래, 너는 이곳 홍산의 문명에 대해 강조하고 싶겠지. 홍산의 위대함을 말이다. 하지만 녀석아, 홍익조화문은 오직 하늘의 뜻으로 홍익인간, 제세 이와 이도여치, 광명 이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며 세상을 영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며 지극히 숭고한 도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빛으로 세상을 다스림을 실천하는 동방제국 수호가문이 되었구나.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뭐였느냐? 흐흐흐흐. 그런 홍익조화문의 이상은 개개나 죽어라. 우리도 아수라의 가르침을 이곳에서 실천하며 살았지. 후후후후. 좋구나. 아수라의 가르침. 세상을 암중장악하고 오직 자유는 너희 폭강성만 해당하는 자유였고 너희가 세상 인간들에게는 혹세무민하였으며 오직 너희 배만을 채웠구나. 너희의 탐욕은 세상의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느냐? 아, 아니구나. 너희는 생득적으로 이타적일 수가 없지. 닥쳐라. 닥치란 말이다. 용주의 진주 도령의 제재, 이거는 잠시 말을 멈추었으며 이에 진주가 말을 잇는다. 세상은 말이다. 인간 다수에게 자유를 줄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조화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 허허, 녀석. 너희 폭강성이 세상을 다스릴 필요가 있느냐? 오직 너희만 하늘의 권세를 누릴 필요가 있느냐? 세상은 말이다. 굳이 너희가 아니더라도 평화와 질서가 이 땅에 정착할 수가 있구나. 하늘은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마음의 율법을 주었다. 아니란 말이다. 우리의 말만 잘 듣는 녀석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면 되는구나. 나머지 녀석에게는 상한 음식을 먹게 해도 된다. 어차피 녀석들이 배고프면 상한 음식도 좋은 음식으로 받아들인다. 우리에게 비굴한 사람에게는 제한적 자유를 주면 된다. 오직 통제는 우리 폭강성이 한다. 아수라 혈기의 주인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만이 오직 평화구나. 후후후후. 그렇게 비뚤어진 사고를 하는 녀석들이니 이 땅의 혈사가 끊이지 않지. 너희는 시작 자체를 잘못하였구나. 그러니 하늘은 우리 홍익조화문을 내었다. 너희들에게 하늘의 심판을 내리라고 말이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하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겨뤄보자. 녀석아, 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자, 오너라. 우하하하. 우하하하. 운의 대멸. 개. 운의 대멸개라. 대전의 홍산만마전의 전주도령은 육합전성으로 우려와 같이 외쳤으며 운의 대멸개라는 음성은 대전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로 한동안 울렸다. 그리고 끼리릭 기리리릭 끼리릭. 종전 혈랑이 튀어나왔던 24개의 대전 철문이 다시 열렸다. 그런데 한동안 고요하다가 철문에서 사람들이 기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닌 허허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이들은 과거 용주의 오주가 만들어냈던 아기가 아닌가? 그렇다. 바로 아기였다. 오직 영혼까지 굶주림으로 세상의 뿌리까지 먹어치워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천천히 기어나왔다. 아기들은 영혼까지 굶주리고 목마른 눈빛으로 오직 이것만을 보았으며 이들의 표정들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표정이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